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전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원하는 대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정보와 객관성을 담보로 한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객관적인 기반, 튼튼한 객관적인 기반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오늘도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이곳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올려주시면 쉽고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채팅방인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곳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궁금증이나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미래같이 기대되는 지역 집중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분석해드릴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지금부터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동명구 전농동 141-97번지요. 네. 전농 19역 재개발 그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141-97번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떨런지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전농 현재는 그 구역이 해제된 곳이죠, 이곳이? 네. 네. 여기 어떤 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141-97번지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갖고 계신 그 물건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 건물이거든요. 아, 건물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통째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곳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기존의 그 전농 19역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이 다시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구청에다가 구역 지정을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됐을 때, 실제로 사업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이 유리한가가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신청한 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또 다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또 건물 만약 재개발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까지? 예. 네네,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곳이 우리가 한참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 때 예.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지정이 됐다가 이거를 우리 안 할래요 해서 해제했단 말이에요. 안 하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대위에서 그때 당시에 비대위에서 이 추진하는 곳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으면서 이게 이 비대위가 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구역이 해제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더뎠다라면은 재지정은 상당히 쉬웠는데 어쨌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게 다 정리된 이후에 그러니까 비대위가 승소를 해갖고 구역이 해제됐는데 다시 재지정 절차에 들어가는 거라 처음에 지정했을 때보다는 조금 깐깐하게 볼 거예요. 이제 그 관청에서는 구청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신청은 해놨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자꾸 지금 그 구역 해제된 곳들이 다시 또 서울시나 구청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다시 재지정 받는 상황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재지정에 받을 확률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럼 문제는 이제 내가 재지정 받았을 때 나는 이곳에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럼 항상 개발을 할 때는 내가 이 큰 건물을 갖고 있건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있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조합원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요. 예.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보편적으로 내가 큰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권리가액이 되게 높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칙은 내가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라면은 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딱 이거예요. 내가 개발 당시에 갖고 있던 물건과 같은 종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가액이 되게 높잖아요. 건물을 갖고 있으면. 예. 그럴 때는 이 높은 권리가액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재개발하면은 나는 건물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그래서 권리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존의 건물이면 대부분 이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상가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예. 상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우리 평소에요. 네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굳이 이 지역에서 큰 평수 아파트에 거주할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4평 아파트 한 채 받으시고 예. 거주 목적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제 이 19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만들더라도 대로변 쪽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상가를 받더라도 임대가 잘 되고 수익도 발생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실제 재지정이 많이 된다 해서 다시 내가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상가 하나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합 측에 그러니까 내가 재지정 되는 걸 원하시면은 조합에서 하는 일에 이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버님.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상가 주택 진단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강서구 화곡동 98-102번지 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고요.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화곡동의 다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살까 하고요. 아, 구입을 전망이 좋으면 살까 하고. 구입을 할까? 네. 그럼 이거는 뭐 새 거예요? 아니에요. 12년 준공된 건데 아는 분이 좀 싸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는 분이 싸게 주신다고 해서 네. 혹시 이 주택 말고 이걸 내가 사는 거 말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또 추가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으세요? 제가 임대사업자거든요. 보유한 거는 좀 있어요. 아, 임대사업자시고.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걸 살지 말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임대사업자시라는 거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사실 부동산이라는 시장도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면 현재까지 보유하신 거를 토대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조금 깐깐하게 보시잖아요. 네. 가장 먼저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따지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할 때는 화곡동이라는 지역 특성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럼 화곡동의 지역 특성은 뭐냐면 거의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한 2007년도 8년도에 이곳이 뉴타운 바람, 개발 바람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워낙 이곳이 주택 가격이 싸니까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투자도 했지만은 이 개발이 사실상은 무산됐어요. 무산되면서 그 투자자들이 썰물 빠져나가시 싹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 개발 바람이 불면서 올라갔던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 하락을 거치면서 지금도 사실은 회복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 내가 이 2012년도 아까 12년도라고 그랬는데 이 한 6년 정도 이제 7년 차 돼가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크게 어떤 다시 호재가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 호재라는 건 당연히 개발이라는 호재겠죠. 그럼 개발이라는 호재를 놓고 봤을 때 화곡동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호재는 뭐냐면 여긴 재개발이에요. 그냥 재개발을 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가능해요. 근데 화곡동이 혹시 이 지역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대부분의 주택의 유형이 공동주택 형태예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곳이 상당히 고급 주거지였는데 이분들이 다 이전을 해 나가면서 단독주택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한번 하면서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용적률도 많지가 않고 다시 재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현황에 부딪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지 이런 당장의 어떤 개발 바람이 불어서 높은 지역적 가치 상승을 이루기에는 조금 버거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그러면 역세권의 특성을 가지고 조금 새 거를 사서 내가 새 거를 사서 월세 목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새 거기 때문에 차익이 그러니까 갭 차이가 작은 거를 사서 한 1, 2천만 원 작은 이익을 얻고 처분하겠다. 단기간에 처분하겠다. 이런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거 2012년 된 걸 구입하시는 거는. 네. 그래서 아무리 지인이 추천을 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저렴한 것이 언젠가 저평가로 바뀌려면 그만큼 지역적 특성이 강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당분간 그냥 저렴한 지역으로 머무르는 거지 저평가 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투자 금액이 전혀 안 들어도 투자를 개인이 안 쓸데없이 된다는 주택수만 늘릴 말씀이신가요? 필요가 없죠. 네. 네. 어머님, 네. 주택수 늘리면 또 그만큼 또 이제 세금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매수 반대 의견 드렸고요.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지인이 소개를 했다, 지인이 추천을 했다라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매수 전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성수 일가 쌍용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네. 일단 제가 자식 집에 살 수 있어서 네. 언제든지 그거는 팔아도 세금 부담은 없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네. 보고 강사님 말씀 들어보고 네. 한번 판단을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긴 지금 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성수동 일가 위치한 쌍용 아파트 향후 전망과 함께 매도 여부 진단 도와드립니다. 대표님 만나보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성수동 쌍용 아파트는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금 팔아도 세금의 부담은 전혀 없어요. 아, 그럼 비과세 조건을 갖추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네. 그리고 어쨌건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걸 지금 판단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차피 이제 비과세 조건을 갖추신 거니까. 왜냐하면 이걸 처분하고 새로 무언가 사시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거주 조건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조금 더 보유해도 되는지는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성수동 이런 곳은 중공업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서울숲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이제 한강변 쪽으로는
한강변 쪽으로는 이쪽에도 또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 또한 고급 주거지로 변화할 예정이에요. 그럼 뭐냐면 지역적으로 이미 일정한 특정 지역에 지금 고가의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새로 지금 개발하는 곳도 나중에 고가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곳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수동의 주택 가격을 이 큰 시장들이 앞서 있는 큰 시장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끌어올려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쌍용 아파트 있잖아요. 이 옆쪽으로 보면은 지금 주택 재건축 진행하고 있죠. 네. 예, 이 주택 재건축 진행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앞서 제가 이쪽도 개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막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한강변처럼 그렇게 초고가의 아파트는 아니겠지만은 어쨌건 이 노후도가 조금 갖춰진 지역에서 새 아파트로 또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 쌍용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거고 그죠? 이게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수록 내 쌍용 아파트는 분명히 얘의 가격을 일정 부분 따라가는 갭 매우기 현상도 또 나타낼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미 비과세 조건을 갖춰서 지금 이걸 처분을 해서 내가 전혀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팔고 어떤 특정 자금이 돼서 수익형으로 갈아탄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걸 갈아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조금 더 보유를 하더라도 지역 발전과 함께 추가적인 가치 상승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같은 지역에서 그러면 옮긴다고 볼 때 쌍용 아파트가 성수동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봐보세요. 바로 옆에 개발이 진행되잖아요. 네. 네, 이 개발되는 게 빨리 진행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면 내 아파트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격차가 아무래도 분양가 자체가 이 쌍용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보다 훨씬 높을 건데 네. 예, 일정 감매우기 진행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다른 걸 산다라면 그걸 또 비과세 받으려면 거기 무조건 2년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불합리성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 그냥 유지하세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왜 어머님,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근에 부자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같이 가격 상승 여력 이따 봐주셨어요. 보유 의견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화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 전화도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연결해서 올려주신 고민 사연들 해결해 드립니다. 네, 실시간 소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올려주고 계신데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구도심을 투자하고 싶은데 효성 주얼리타운, 효성 주얼리시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투자로 매수해도 될지 매수 시기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 효성 주얼리시티가 아마 종로 쪽에 있는 그 오피스텔인 것 같은데 네. 종로에 그 귀금속 상가 있잖아요. 그 귀금속 타운에 아마 있는 그 오피스텔일 거예요. 네. 이미 입주한 지도 꽤 됐고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워낙 그 상업 지역이고 1인 가구 비율중이 좀 높고 또 월세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활용을 할 때는 낮은 매매가 대비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어쨌건 도심권도 접근을 할 때는 수익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도심 자체가 아직 개발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라는 테마에 같이 동승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같은 수익형이어도 그러니까 차익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형 상품 접근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입주한 지 한 10년 이상 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새 것으로 분양하는 것들을 접근하되 신규 역세권이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우러져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대체 투자처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종로일 때도 많거든요. 네. 그런 지역, 같은 상업 지역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 방향을 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이면서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의 롯데캐슬 24평을 올 초 2월에 매수를 해서 현재 임대 중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하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게 맞는데 10년차 주상복합이고 너무 긴 시간 보유하는 게 별로인 게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 롯데캐슬이 처음에 분양할 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고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상은 이제 지금은 또
그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거 시장을 많이 뺏긴 그런 경향도 있죠. 사실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청계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사실 받쳐주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쪽에 네. 있는 상업 지역이 그 주방거리라고 해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슬림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조금 큰 개발을 해서 좀 깔끔한 곳으로 한 번에 바뀌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필지별로 작은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이 이 주변 환경이 롯데캐슬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일정한 부분 가격 상승을 이뤄냈지만은 사실은 원래 기대했던 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효과를 네. 보이고 있는데 또 매수를 또 923 이후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 그 중과세라든가 종합부동산 삽입 배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혹시나 923 이후부터 아직 그 구입하신 지 그러니까 등기하신 지 3개월이 안 되셨다라면 일단은 등록을 하세요. 일단 등록을 하시고 2주택자시니까 왜냐하면 3개월 그러니까 등기를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고 3개월 이내에만 빨리 올해까지 등록을 하시면 이달까지입니다. 이달까지 네.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양도세 100%라는 혜택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찾아 놓으시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 면에서 혜택 받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지만 다 답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은 분들 전화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만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역시나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알짜 수익 내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고요.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대표님? 투자에 있어서 가장 효율이 좋은 투자는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투자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그런 최소한의 자금으로 어떻게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최근에 특히나 요즘 이제 기사에 보면은 교통망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교통망의 호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또 그 지역이 실제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네.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만 원으로라도 부동산을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달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이번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세한 무료 강연 소식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알짜 수익 내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드림부동산 투자 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026676-0321번으로 상담 신청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신 모든 분들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돼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사연 체크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제가 일시적 2주택자인데요. 네. 그 첫 번째 주택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매도 고려 여쭤보려고요. 중이신 아파트는 어떤 걸까요? 부동산은? 구리시 수택동의 네. LG원앙 아파트요. LG 원앙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해보려는 게 좋을런지 뭐 혹은 네. 그게 아니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계속 쭉 가져가는 게 좋을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네.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원래 있던 주택이에요? 기존에 2014년도에 매입한 주택이고요. 2014년도에? 네, 2014년 12월 달에 매입을 했고, 네. 지금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2016년도 6월 달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 2016년도에 매입한 네. 주택이 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33평이고, 네. 그 전 주택은 원앙 아파트는 23평이라. 이제 평수를 넓혀 가신 거네요.
네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시적 이주택에 의해서 비과세를 네. 받고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네. 좀 좋다라면은 좀 더 보유할 네. 가치가 있다라면은 비과세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유지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거를 그냥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보편적으로 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 받으세요라고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이번 경우는 조금 특수해요. 네. 왜 특수하냐면 우리가 경기도가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교통망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LG 원앙 아파트에는 그 교통망이 확실한 교통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뭔지는 아시죠? 예. 8호선 연장, 그죠? 네. 이 8호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원앙 네. 아파트는 그냥 초역세권 단지로 바뀌어요. 네. 초역세권 단지로 바뀌면서 초, 중, 고가 모두 단지하고 붙어 있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로 치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8호선이 왜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호선을 타게 되면 이 잠실까지 한 15분 때문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네. 그죠? 그럼 잠실까지 들어오게 되면 9호선 환승해서 강남까지 들어가게 되면 강남 생활권이 뜬금없이 이 지역에 8호선 하나 딱 들어왔는데 단순히 8호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남의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지역적인 효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고 처분하는 조건도 나쁘진 않겠지만 오히려 네. 확실하게 호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착공 공사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3, 4년 뒤에 개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개통 이후에 사실 이런 지역들은 교통의 불편함이 상당히 컸던 지역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역들일수록 실제 이 개통된 효과, 그러니까 개통 효과, 그러니까 이용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요, 지역에. 그래서 이거는 8호선 개통 이후까지 보유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거나 다른 아파트를 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이 벗어나게 되면 중과라는 부분에 내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기존 주택이니까 이거는 네. 임대사업을 등록해도 중과 배제도 되고 1주택 배제도 되고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도 되는 거니까 등록 신청하셔서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그 임대주택 등록을 12월 안에 해야 되나요? 이거는 12월 안에 등록해도 네. 100% 감면에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100% 감면에 해당하는 거는 구입 후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넣고 3개월 이내든지 등기하고 3개월 이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받았던 임대사업 등록하면 받는 혜택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최대 이제 70%까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어쨌거나 이 제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집에서 지하철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진 아파트니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분당이요. 미금역 근처에 네. 청소단지라고 있는데 네. 2015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거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근데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네. 안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해볼까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금역 인근의 청솔 9단지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청솔 9단지를 2015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재미를 많이 보셨겠어요. 네. 이 아파트 말고 또 보유주택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좀 세를 주고 저는 좀 다른 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글쎄요, 좀 그런 건 좀 잘.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 말고 보유주택이 또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네, 저 조그마한 평수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 조그만 평수는 그럼 뭐 임대사업을 등록해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현재 일단 2주택자시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결국은 무언가를 하나 반드시 선택은 하셔야 돼요. 어떤 걸 내가 1주택으로 몰아가서 비과세 조건을 채울 것이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그만 걸 하나 또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거를 어쨌거나 등록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청솔 9단지는 1주택으로 해서 조금 더 가져가세요. 아, 가지고 네, 가라고요? 좀 더 길게 가져가세요. 왜 그런지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네. 이 청솔마을을 갖고 계시니까 2015년도부터 갖고 계신 거니까 청솔마을의 특징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 지역에 이 9단지는 소형 평수만 구성돼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청솔마을 주변은 어때요? 평수가? 거기 이렇게 나 둘러싸고 거의 보면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곳이에요. 네. 그곳의 소형 평수, 그것도 역세권,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소형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바로 옆에 탄천, 여기다가 네. 공원, 그죠? 네, 네. 그 네. 초등학교도 다 품고 있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죠? 주변의 환경도 좋단 말이에요. 병원, 지도상에서 보이지만 대형 병원, 대학병원, 조금만 네. 이동하게 되면 또 대형 마트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네. 이 분당선 타거나 신분당선 타고 좀만 가면은 판교라는 업무지구도 있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더 가져가라고 하냐? 이거 좋은 건 다 아는데 문제는 분당이 이제 서서히 뭐에 접어들어요?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네.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죠? 네네. 지역적으로 이슈가 앞으로 3년 뒤부터 꾸준하게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이슈가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분당에는 소형 평수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 대형인데 나는 소형 단지야. 이런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수요 집중 현상이니까 이주 수요도 들어올 것이고 대체 수요도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수요자들이 집중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지금은 저 위쪽에 판교 업무지구만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아래쪽에 이제 구성역부터 저 보정역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그쪽에 용인에서는 무슨 또 계획을 하고 있냐면 한 10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경제 신도시라는 거를 만들려고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위쪽으로만 출퇴근을 하던 것을 아래쪽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분당 자체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대체 수요까지도 얼마든지 나한테 유입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보유하세요. 아, 그러면은, 계속 좀 보유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대신 차익이 크잖아요. 네. 차익이 큰데 지금 현재 이 9단지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소형 주택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직 한 건도 지금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소형 주택 때문에 이 9단지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소형 주택을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그거는 좀 96년도쯤에. 완전히 옛날부터 있던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것도 어쨌건 아무리 안 올라도 이건 이미 차익 실현을 한 거니까 네. 이거를 그냥 등록을 하세요. 얘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9단지는 2015년도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어요. 네. 거주 요건이 필요 없이 이미 얘만 등록하면 96년도에 구입했던 소형주택만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놔버리면 네.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역적으로 더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때까지만.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니 어쩜 이렇게 좋은 거 보유하고 계시나요? 거주 환경에다가 이제 호재까지 더해지니까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세요? 네, 그 마포구 창전동 금호아파트 지하상가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 지는 한 15년 가까이 됐고요. 네, 지금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창전동 금호 아파트 지하상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인데 지하예요? 네네. 면적이 얼마 정도나 돼요?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하 전체를 쓰고 계신 거예요? 네네. 일단 면적이 상당히 크고 면적이 크다라는 게 있고 혹시 이 업종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지금 현재요? 네. 제조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조업이란 뭐 가내수공업 이런 건가 봐요? 네네. 그럼 원래 이걸 처음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경매 받았어요. 경매 받으셨어요? 네네. 경매 받으신 지 오래되신 거고요? 네. 그럼 이거를 왜. 근데 지금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해야 되나. 세금이요? 네. 무슨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월세 때문에 그런지 뭐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보험료나 이런 거? 네네. 자, 일단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참 보기 드문 케이스네요. 아파트에 지하 상가인데 면적도 150평. 네. 상당히 넓어요. 거기다가 또 제조업을 하고 있고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파트 상가가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뭐냐면 아파트 상가는 사실은 소매업 중심이에요. 예. 그죠? 소매업 중심이면서 이게 조금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매업 중심이긴 하지만 대로변 쪽을 보고 있으면서 지역 상권 역할을 해줄 때는 이 아파트 상가가 계속해서 가치 상승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면적이 커서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사실 제조업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는 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주로 이 아파트 상가의 특성은 소매업 중심의 대로변을 끼고 있으면 지역 상권을 역할을 해주면은 장기간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면적이 상당히 크고 아무래도 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영업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 즉 임차 수요자가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현재 이거를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다른 대체 임차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실로 인한 손실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가를 갖고 있을 때는 임차인이 들어있을 때 처분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처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버렸잖아요. 네.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이 상가가 지역 상권으로 확성화되기는 조금 버거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서강대역 근처의 지역은 신촌과 이대라는 거대 큰 대형 상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는 철저히 소매업 중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소비해주는 상권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확장될 수 없는 상권이거든요. 그럼 결코 확장될 수 없는 상권에서 내가 임차인의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면적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때 처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지금 뭐 세금적인 부담도 있고 이것저것 부담스러우신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해서 조금 더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갈아타기 전략까지 미리 좀 세워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상담 이후에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세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